경제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셨죠? 오늘 이 경제의 핵심 지표들 제가 한번 시원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자, 그럼 경제가 건강하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을 가지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떠들썩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나라 전체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고 건강검진을 한다고 상상하는 거죠. 의사가 우리 몸 상태를 보려고 혈압, 체온, 맥박을 재는 것처럼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생체 신호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 바로 경제의 활력 자체를 보여주는 국내 총생산, 우리가 GDP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제가 얼마나 힘이 세고 덩치가 큰지 이걸 그냥 숫자 하나로 딱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DP는 한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다가 거대한 가격표를 하나 딱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부터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까지 정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GDP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거래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그 해에 새롭게 만들어진 최종 가치만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졌던 중고차를 올해 사고 파는 거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건 GDP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건 경제의 순수한 생산력을 재기 위한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이 그림을 보면 경제가 꼭 우리 몸의 혈액순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즉 가게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회사가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요. 이렇게 돈과 물건, 서비스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 이게 바로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기본 원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GDP를 크게 네 가지 조각으로 나눠서 봐요. 바로 이 공식인데요. 여기서 Y가 GDP고요. C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돈, 그러니까 소비예요. 그리고 I는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투자. G는 정부가 쓰는 돈, 즉 정부 지출이죠. 마지막으로 N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뜻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한 나라의 경제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려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보다 월급이 올랐다고 해도 물가가 그보다 더 많이 오르면 사실상 우리는 더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분을 싹 뺀 실질 GDP가 경제의 진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훨씬 더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의 활력을 투자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경제의 체온을 잴 차례입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뜨겁게 과열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와, 예전엔 10,000원이면 이거랑 저거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어림도 없네?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갑에서 직접 느껴지는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경제의 체온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아주 살짝 있는 건 경제가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사람이 고열에 시달리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순식간에 떨어뜨리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물가 지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죠. 저렇게 인플레이션율이 확 치솟는 시기에는 우리가 은행에 고이 넣어둔 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축의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회 전체가 쓸데없는 비용을 치르게 돼요. 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들은 계속 메뉴판 가격을 새로 인쇄해야 하잖아요. 이걸 메뉴 비용이라고 하고요. 또 사람들은 현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귀찮아도 은행에 더 자주 들락날락해야 하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달아빠진 구두 밑창에 빗대서 구두창 비용이라는 재밌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경제 활력도 보고 체온도 쟀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맥박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용 시장의 건강 상태, 바로 실업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사실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직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만 실업자로 잡힙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린 구직 단념자 같은 사람들은 아예 통계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발표되는 실업률이랑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실업이 다 똑같은 실업은 아니에요. 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고 잠시 쉬는 마찰적 실업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경제가 나빠져서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경기적 실업처럼 아주 심각한 경우도 있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처방도 내릴 수 있겠죠? 자, 이제 활력, GDP, 체온, 인플레이션, 맥박, 실업률까지 모두 측정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진단 결과를 모두 모아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최종 소견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정말 건강한 경제의 핵심은 딱 한 단어, 균형입니다. GDP는 힘차게 성장하고 물가는 안정적이고 일자리는 넘쳐나는 상태.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경제가 정말 건강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를 진단하는 여러 숫자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GDP가 우리의 생산량을 측정해주지만 과연 우리의 행복이나 삶의 질까지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으로 성공적인 경제란 이런 숫자 너머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